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History Matters 그리스 이야기 12번째 시간 알키비아데스입니다. 스파르타의 왕 알키다모스는 우리가 이 전쟁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될까 하며 두려워했다는데 왜 스파르타인은 강력한 적국과의 장기적이고 힘든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을까 하는 것이 지난번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이는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는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전쟁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키다모스 왕은 보병의 우세만으로 아테네의 단단한 돌담에 자신의 주먹을 계속 쳐대봐야 승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전쟁에 나설 때 이성이 지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진정한 동기는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것보다 오히려 심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다라는 펠레포네수스 전설을 저술한 투키디데스의 분석이었는데 전쟁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스팍테리아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패배한다. 스파르타는 항시 완전 시민의 부족에 고심하였지만 놀랍게도 420명이라는 소수의 병력을 구출하려고 굴욕적인 평화를 제안했습니다. 포로들은 아테네로 송환되었고 아테네는 더 이상 스파르타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인이 항복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했는데 스파르타는 과도 정체로서 귀족 시민 계급에 봉사하는 노예 제도가 국가 체제 운영에 절대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였고 당시 아테네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스파르타는 메세나 지역을 정복하여 자체 인구 10배 이상의 노예를 거느렸고 노예들이 농업 및 기타 생계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시민은 생계를 위한 일을 할 필요는 없었고 전적으로 군사 훈련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스파르타에는 노예 반란의 위험이 상존했고 군사들이 여계로 나가 싸워야 하는 전쟁을 꺼려하게 됐습니다. 아테네 국방정책의 근본은 방어 전략이었는데 아테네 시민들은 이제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새로운 장군들의 호전적인 멤버를 대거 선출하면서 공격 전략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스파르타 앞바다의 기테라 섬은 에게, 크레테, 이집트를 연결하는 무역 거점이었고 스파르타 남의 한 방어 요새였는데 이곳이 아테네에게 점령되고 투키디데스는 아테네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을 거둔 탓에 자신들의 능력과 소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는 탐욕, 야망, 그리고 제국 팽창에 대한 열정 등이 아테네를 분열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행운이 아테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포테다이아 및 델리온 전투는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 사제지간이 함께 참전한 곳으로 유명한데 이곳의 패배에 이어 암피폴리스는 그리스 동북쪽 칼키디케 반도의 요충으로서 아테네의 흑해 무역 항로의 방어 거점이었는데 이곳이 스파르타의 수중에 들어가고 이집트 원정에서 대표하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니키아스 평화라고 명명된 50년 평화조약에 동의하게 됩니다. 기원전 421년 전쟁이 개시된 지 10년이 다가오면서 양 진영의 주전파를 대표하는 장군들이 동시에 전사하고 5월의 봄이 아테네의 니키아스 장군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는데 테베는 아테네로 암피폴리스의 정권 및 포로 반환을 거부했고 코린토스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평화조약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아르키다모스 왕은 왜 전쟁을 결정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투키디데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 의심과 두려움이 전쟁의 원인이었다. 아테네인의 대담함과 혁명적인 기상을 두려워했다. 아테네의 급격한 성장이 공포의 대상이었고 테베 및 코린토스 동맹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스파르타가 전쟁을 재개하여 아테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고 이런 것들이 그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전개의 혜성과 같이 등장합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올림픽 마차 경기에서 여러 번 우승한 올림피안의 명예를 소유한 귀족 가문의 젊은 자제였는데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의 전략적 목표는 코린토스였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엘리스 만티네이아 아르고스와의 동맹을 결성하여 반도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의 방어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스파르타를 반도 안에 가두고 또한 남과 북의 동맹 간의 결속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이는
스파르타를 화친의 파트너에서 전쟁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근본 시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니키아스의 평화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되는 것이었고, 알키비아데스와 니키아스 두 사람 모두는 최정상을 향한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었으므로 아테네 정계에는 피할 수 없는 커다란 알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칠리아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시칠리아는 그리스, 로마, 유럽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최고의 요지로서 무역 및 항해 중심이었고, 또한 식량의 산지로서 모든 강국들의 쟁탈 대상 순위 0번이었고, 따라서 시칠리아는 유럽 역사 최다의 전쟁터가 되는 것인데, 아테네는 시칠리아의 최대 도시인 시라쿠사를 장악하기 위해 이미 수차례 원정대를 보냈으나 실패하였고, 때마침 시칠리아의 도시 세게스타에서 아테네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면서 시칠리아가 정치쟁점으로 부강하게 되는데, 위대하면 의무가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시칠리아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곳에는 농작물과 모든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고 아테네 미래의 번영에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가하게 난로가에 발을 올려놓고 불을 쪼이면서 또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즐기면서 페르시아군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고도 용감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언제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적의 선택에 맡길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노새가 아닙니다. 힘센 말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쟁기가 아니라 마차입니다. 그것도 전투용 마차입니다. 나에게 배를 주십시오. 나는 제일 앞에 서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 곧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 재물들은 모든 시민에게 나누어 주되, 다만 영광과 명예만은 제일 먼저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만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웅대한 비전을 잉태한 시칠리아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니키아스는 사령관으로, 알키비아데스는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그러나 알키비아데스가 전쟁터로 떠나자마자 그의 정적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골석 재판에서 재산 몰수와 함께 사형 언도를 받게 되면서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불명예 비석에 알키비아데스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데,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로 망명하였고 의회 연설에서 아테네를 빼앗긴 여인에게 비유하였는데, 아테네는 이미 나의 사랑이 아니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허락함으로써 나의 그녀에 대한 번민은 더 이상 사라졌다라고. 알키비아데스가 분노의 세월을 보내면서 사귄 새로운 애인 스파르타 왕비는 알키비아데스와의 사랑을 숨기기는커녕 자랑하였고 자식까지 두게 되었다는 점은 뒤늦게 밝혀졌지만, 다른 귀족 부인은 어떤 여자가 그 남자를 감히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의 자식을 잉태한다는 것은 신이 주시는 커다란 놀라움일 것이라고. 실제로 알키비아데스의 담대함과 상상력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펠레포네수스 전쟁의 목표였던 그리스 통일은 이미 비웃음을 당했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